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교재 육면파워 유형 중학교 2학년 2학기 책의 저자 이주빈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3단어 도형의 닮음 단원의 첫 번째 내용 도형의 닮음이고요. 자, 유형은 1번부터 16번까지 구성되어 있고 문제는 523번부터 634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뭐 문제보다는 내용 먼저 보고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닮은 도형.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닮음. 자, 닮음은 말 그대로인데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자, 모양은 똑같고 크기만 다르다는 얘기죠. 이때 두 도형은 닮음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 말 그대로 닮았다는 뜻이겠죠. 알겠죠? 모양은 똑같고 크기만 다른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삼각형이 원래 이런 형태다. 근데 얘를 뭐 2배 확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이때 두 도형은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모양은 똑같고 크기만 뭔가 확대되거나 축소된 거를 우리는 닮음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닮은 도형이란 거는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 삼각형 ABC와 DF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이것을 기호가 이렇게 다시 써줄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는 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때 이제 이 두 도형 여기서 보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DF가 이렇게 있죠? 자, 이게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일 때 서로 똑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 대응하는 각을 대응하는 각, 대응각.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 대응하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 최대한 우리 삼각형 표현할 때 꼭지점 3개를 써서 표현을 하잖아요. 이때 꼭지점 3개 쓸 때 서로 대응되는 것끼리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 삼각형을 A, B, C로 썼으면 이 오른쪽 삼각형은 A에 대응되는 게 D니까 D부터, 그 다음에 B에 대응하는 게 E니까 그 다음에 E, 끝으로 C에 대응하는 게 F니까 D, E, F. 얘랑 똑같이 순서대로 A, B, C 순이면 D, E, F로 써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왼쪽 삼각형을 ACB, 삼각형 ACB라고 썼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DFE 순으로 써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대응되는 점 순서를 맞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뭐 밑에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 서로 대응되는 걸 이제 나타낸 건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대응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닮은 도형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죠. 1번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평면 도형 그냥 삼각형, 사각형 같은 거에서 자,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 변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두 삼각형 뭐 대충 봐도 알겠지만 변 AB에 대응되는 변은 변 D, 그 다음에 BC에 대응되는 변은 EF, CA에 대응되는 변은 FD인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이미 밑에 내가 표현해놨죠. 삼각형 ABC랑 DF가 닮음이다. 자, 이렇게 닮음일 때 자, AB랑 D 요 변과 요 변의 길이 B는 나머지 변들 BC랑 EF 길이 B랑 CA랑 FD 길이 B랑 다 똑같다. 당연히 모든 변의 길이 B가 같아야 이 두 도형의 B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대응각. 자, 각은 2배가 되면 안 되겠죠. 각이 2배가 되면 모양 자체가 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되는 각. A랑 D는 같아야 되고요. B랑 E랑 같아야 될 거고 C랑 F랑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거 2개 같고 요거 2개 같고 요거랑 요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각은 변하면 안 됩니다. 각이 같아야 모양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각은 같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닮은 비.
자,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왜 이렇게 안 닮아 보이지? 자, 아이씨, 진짜 왜 이렇게 못 그려? 대충. 자, 여기서 A, B, C, D랑 D, F. 자, 요쪽 길이가 2야. 그 요쪽 길이가 4야. 그 두 녀석이 닮음이라 봤을 때 요 변과 요 변의 길이비가 몇 대면 2대 4니까, 자, 2대 4는 약분할 수 있죠. 둘 다 2로 나누게 되면 1대 2. 자, 이게 바로 두 삼각형의 닮음비가 된다는 거예요. 변의 길이비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삼각형, 두 도형의 두 평면 도형의 닮음비를 얘기할 때는 서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쓰면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변들 BC랑 EF도 길이비가 1대2, 즉 얘가 1.5라면 이 녀석 길이가 1.5라면 1대2니까 이 녀석은 2배, 3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변들도 똑같은 길이의 비, 즉 닮은 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 닮은 비는 뭘 비교하면 된다?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비교하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세 번째, 이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자, 닮은 두 이체 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즉, 이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닮은 비가 되겠죠. 닮은 비. 자, 평면 도형에서는 그냥 변의 길이, 이게 변의 길이가 닮은 비가 되는 거였고, 이제 이게 이체 도형에서는 모서리, 뭐 이 두 그림을 예를 들자면 AB랑 EF가 닮은 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응되는 모서리 길이의 비가. 알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닮은 비가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모서리들끼리의 길이비도 다 똑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1대2면은 얘랑 얘도 1대2, 얘랑 얘도 1대2, 얘랑 얘도 1대2. 이게 똑같은 닮은 비, 길이비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두 번째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 자, 이게 입체 도형이니까, 입체 도형이면은 면이잖아요, 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삼각형, 밑에 삼각형 이렇게 그 면이 있잖아요, 면. 그 대응하는 면은 다 무슨 도요? 닮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 도형 입체 도형 자체가 닮으려면 당연히 각각 대응되는 면, 대응하는 면도 다 닮은 도형이 돼야 되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성립하겠죠.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삼각형 ABC랑 EFG의 닮음이다. 아, 이때 중요한 건 그 면의 닮은 비는 다 일정하겠죠. 똑같겠죠. 왜냐면 모서리 길이 비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A, B, C랑 EFG. 옆에 있는 요 삼각형이랑 여기 옆에 있는 이 삼각형이 닮음이다. 당연히 옆에 있는 요 A, D, C랑 EHG도 닮음이고 밑에 바닥에 있는 B, C, D랑 FG, H도 다 닮음이 되겠죠. 모든 대응하는 면이 다 닮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알겠죠? 이때 중요한 건 닮은 비는 역시 모서리 길이비.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에서의 닮은 비는 무조건 길이야. 길이 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면, 자, 세 번째, 삼각형의 닮은 조건. 자, 아무래도 우리가 평면 도형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삼각형이다 보니까 삼각형 기준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두 삼각형 ABC랑 A-B-C-C는 다음 각 경우에 닮은 도형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도형이 그냥 대충 봐서 딱 모양 봤을 때 닮았네 이렇게 하면 그건 수학적이지 않잖아. 명확하게 이렇기 때문에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조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일 때 무조건 100%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비가 같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SSS 닮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비슷한 거. 앞에서 합동 조건 배울 때 SSS 합동이 있었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자,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합동이 아니라, 같은 게 아니라 닮은 거. 즉, 길이 B가 일정한 거 얘기하는 거니까 세 쌍의 대응변 길이 B가 같을 때, 다시 얘기하면 요 변과 요 변의 B가 같고
또 요 변하고 요 변의 길이비가 같고 요 변하고 요 변의 길이비가 같을 때. 그래서 A랑 A-B, B랑 B-B, C랑 C-B 같을 때, 아, 길이비가 다 똑같네? 그럼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지. 그때 닮은 비는 두 변의 길이비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때의 닮은 경우를 무슨 조건을 만족한다? S 닮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변의 길이비가 같은 거. 알겠죠? 당연히 그래 보이죠? 세 변이 다 길이비 같다는 거는 그 비 자체로 모양이 같다는 얘기니까. 즉,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과 이 변이 두 배다. 그럼 나머지 변도 두 배. 두 배 관계가 돼서 결정적으로 아, 저 녀석이 두 배 더 큰 거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알겠죠? SSS 닮음. 자, 이때 S는 사이드, 변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죠. 사이드. 자, 그 다음에 2번. 두 쌍의 대면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가의 길이가 같을 때 이때는 SAS 닮음이라 한다. 당연히 이때 S는 두 변, 이때 사이에 있는 A는 앵글, 각을 의미하는 거죠. 각. 그래서 두 변의 길이비가 같고 그 끼인가의 길이가 같을 때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많이 봤죠. 역시 합동 조건 얘기했다. 합동. SAS 합동이 있었죠. 근데 합동일 때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가의 크기도 같을 때죠. 길이가 같은 거. 하지만 얘는 닮음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을 필요는 없죠. 길이 B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변과 BC랑 여기 대응되는 B-C 길이 B랑 그 다음에 AB랑 여기 있는 A-B 길이 B가 같고, 즉 얘가 1대2면 얘도 1대2 길이 B가 같고, 그 다음에 각도도 어떨 때? 같을 때. 각도는 뭔가 커지면 안 되죠. 각도는 똑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하게 되면 두 삼각형 뭐가 된다? 닮음이다. 왜? 이때 나머지 한 변은 알 필요 없죠. 왜? 이미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끝을 연결만 하면 나머지 한 변은 나머지 한 변을 바로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한 변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비랑 그 끼인각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심플하죠. 자,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어떨 때? 같을 때. 이때 AA 닮음이라고 하죠.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게 얘가 유일하게 합동 조건에는 AA 합동이 없습니다. 합동 조건에 뭐가 있었냐? 합동 조건에서는 ASA 합동 조건이 있었죠.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이 같을 때. 아, 이거 닮음인데? 합동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때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ASA 합동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합동 조건에 AA 닮음에 해당하는 합동 조건은 ASA 정도라고 대충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똑같은 건 아니고요. 자, A의 닮음은 뭐냐? 두 대응각의 크기 같은 거야. 자, 각 B랑 각 B-는 같고요. 각 C랑 C-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만 보고도 두 삼각형 합동이네. 아, 합동이 닮음이네. 닮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한 각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A는. A랑 A- 볼 필요 없죠. 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항상 몇 도? 180도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두 개가 같은지 말면 나머지 한 개는 정주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각이 같다. 이것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죠. 각이 같은데 똑같은 만큼 두 변, 각을 이룬 두 변이 똑같은 만큼 벌어져 있다는 거, 똑같은 크기만큼 벌어져 있다는 거니까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각 두 개 같은 경우를 닮았다고 얘기한다. 이때 닮음은 A의 닮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쉽죠? 자, 합동 조건이랑 안 헷갈리게 외우면 되겠죠. 합동 조건도 똑같은 게 있다. SSS 닮음에 대응하는 합동 조건은 SS 합동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냐? SAS, SAS에 대응하는 합동 조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SAS 합동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A에 닮음이 대응되는 것은 A의 합동이 아니라 ASA 합동 조건이 있었다. 이 정도 이렇게 서로 다른 점, 좀 합동 조건이랑 닮은 조건의 다른 점을 좀 확실히 좀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가면, 자, 네 번째, 직각 삼각형의 닮음. 자, 이거는 사실 뭐 내용이라기보다는 되게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는 내용이라서 따로 적어 놓은 건데요.
이거 자체가 뭐 되게 대단한 수학적 내용이라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냥 문제 같은 거 볼 때 이런 식의 모양이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다라는 의미에서 넣어둔 건데. 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여기 H 보죠. 수선의 발.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닮은 도형,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닮은 직각삼각형이 3개가 나온다. 자, 첫 번째는 제일 큰 거, ABC. 이 자체. 두 번째는 HBA. 그리고 마지막에는 HCA. AC. 이거 순서가 왜 이렇게 헷갈리냐. 자, 그래서 이 세 녀석이 닮음이다. 닮음의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이쪽 각을 동그라미, 이쪽 각을 X로 잡았을 때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똥 내리잖아요. 여기 직각의 상태고. 자, 그럼 우리는 바깥 제일 커다란 직각삼각형 ABC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90도란 동그라미는 X 더해서 몇 도? 180도가 돼야 된다. 근데 이미 여기 90도가 하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랑 X 더한 거는 90도다. 일단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잖아. 그러면 이제 이 왼쪽 삼각형 ABH 같은 경우에도 90도가 있는 상태고 여기 동그라미라는 각도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이 남아있는 각은 X가 돼야 뭔가 이렇게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말이 되는 거죠. 이 세 개 한 180도란 말이. 알겠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삼각형 ACH도 마찬가지죠. 이미 여기 90도가 있고 여기 X가 있다. 그럼 역시 남아있는 각이 동그라미 각이 돼줘야 이 동그라미 X도에서 90도 그리고 남아있는 90도 여기 직각에 더해서 90도 해서 총 180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각의 합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이 같은 게 동그라미 X 90도 각이 다 똑같은 거죠. 제일 큰 녀석이랑 왼쪽의 직각이랑 오른쪽 직각이 다 똑같은 거죠. 알겠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닮음인 삼각형이 몇 개? 3개가 나온다는 거.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왼쪽 거, 오른쪽 거. 알겠죠? 자, 그럼 이 성질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자, A, B랑 HB. 자, 일단 얘기를 해줄게요. A, B는 요 큰 삼각형. 항상 왼쪽에는 제일 큰 삼각형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제일 큰 삼각형 ABC. 자, 제일 큰 삼각형의 요 AB에 해당하는 변은 왼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 즉 ABH에서 어떤 변과 대응되냐. 자, 이 큰 삼각형에서 이 변은 90도랑 동그라미 사이의 변이거든. 두 각, 90도라는 각과 동그라미라는 각 사이의 변이죠. 그럼 이 왼쪽 작은 삼각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90도랑 동그라미 사이 변이 뭐냐? 그게 바로 BH죠. 그래서 AB랑 BH, 즉 HBB는 이제 나머지 변. 자, 큰 삼각형의 제일 긴 변 BC. 큰 삼각형이 제일 긴 변 BC. 자,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작은 삼각형, 왼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변이 뭐냐? 자, 제일 이 큰 삼각형에서 BC라는 변은 동그라미랑 X랑 각 사이에 있는 변이거든? 그럼 역시 여러분들은 이 왼쪽에서 동그라미랑 X 사이에 있는 변이 뭐냐? AB네. 그래서 BC랑 BA, 즉 AB. 이렇게 B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큰 거랑 제일 큰 삼각형 ABC랑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ABH를 비교했을 때. 자, 그럼 얘를 결국 우리가 비례식은 뭐죠? 가까운 것끼리 곱한 거랑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한 건 어떻다? 같다. 그럼 결국 AB 곱하기 BA. 결국 이것도 AB니까 AB 제곱은 HB 곱하기 BC. 즉 BH 곱하기 BC.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자, 직각삼각형에서 수순의 발 내렸을 때, 여기 수순의 발 이렇게 딱 내렸을 때, 요 변의 제곱은, AB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시 얘기하면 직각삼각형에서 이 왼쪽 변의 제곱은 왼쪽 거 기준으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랑 같다. 보통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 좀 더 외우기 편하려고. 자, 외우기 싫으면 방금 내가 했던 이 증명한 방법을 알면 되는 거죠. 큰 삼각형의 요 변에 대응되는 작은 삼각형의 변은 어디다 찾고요.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의 여기에 대응되는 이 작은 삼각형의 변이 어딘지 찾으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대응된 변을 찾을 때는 각을 보면 된다. 각. 큰 삼각형 기준으로 이 변은 90도랑 동그라미 사이니까 작은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90도랑 동그라미 사이. 즉 요 변이
BH가 큰 삼각형 AB에 대응된 변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응된 변 찾을 때는 보통 각을 보고 찾으면 됩니다. 각을 보고. 알겠죠?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큰 삼각형 ABC랑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 ACH를 비교를 할 거예요. ABC랑 HAC를 비교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할 거냐? 큰 삼각형의 BC라는 변. 큰 삼각형의 BC. 요 변. 자, 요 큰 삼각형에서 BC는 동그라미랑 X 사이의 변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작은 삼각형의 동그라미랑 X 사이 변, 즉 AC가 대응된 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큰 삼각형이 BC에 대응되는 요 옆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변은 AC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삼각형의 CA. 자, 이 삼각형 ABC, 큰 삼각형에서 요거에 대응되는 변. 즉 90도랑 X 사이 변은 이 작은 삼각형에서 90도랑 X 사이 변, 즉 요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CH. 그래서 두 개의 B가 다 같다. 왜냐면 닮음이니까. 자, 그럼 역시 얘도 비례식을 풀어보면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곱한 게 같다가 되니까 AC 곱하기 CA는 AC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길 곱한 거는 CH 곱하기 CB. CH 곱하기 CB가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쪽 변, 요거의 제곱은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의 제곱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즉 CH 곱하기 CB의 곱이는 어떻다? 같다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1번에서 봤던 거. 자, 요 삼각형에서 왼쪽 변의 제곱은 이 왼쪽 거 기준으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랑 같고요. 이제 밑에 내용에서는 오른쪽 거의 제곱은 오른쪽 기준으로 짧은 곱하기 긴 변이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외우기 편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좀 당겨서 볼게요. 올려서 밑에 바닥에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네요.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처음에 두 개는 무조건 큰 거 기준으로 큰 거랑 왼쪽 작은 거, 큰 거랑 오른쪽 작은 거. 그게 그 두 삼각형끼리 이제 닮음에 비교했었죠. 이제 마지막 내용은 그냥 작은 것끼리 비교를 하는 거야. 왼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 작은 거 두 녀석이 비교할 건데. 자, 일단 BH. 자, 왼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요 변. 즉 90도랑 동그라미 사이의 변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역시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랑 90도 사이 변이 뭐냐? 즉 AH가 되겠죠. 그래서 BH랑 HB는 그 다음에 AH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삼각형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왼쪽 삼각형의 90도랑 X 사이 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대응되는 오른쪽 삼각형의 변은 뭐다? 마찬가지로 90도랑 X 사이의 변, 즉 CH 되겠죠. 그래서 두 녀석의 길이 비가 어떻다? 같다. 왜냐하면 닮음이니까. 자, 그럼 역시 이것도 비례식을 풀어보면 가까이 있는 거 곱한 거랑 멀리 있는 거 곱한 게 같다가 되니까 가까이 있는 거 AH 제곱은 BH 곱하기 CH랑 같다. 자, 이것도 결과적으로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 수선 H 수선, 이 수선의 제곱은 왼쪽 변이랑 오른쪽 변의 길이를 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새 공식 같은 게 나왔죠. 공식 같은 게. 자,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에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자, 우리가 이때 흔히 쓰는 거. 이 왼쪽 변의 제곱은 왼쪽 짧은 곱하기 긴 거 곱한 걸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변의 제곱은 오른쪽에 짧은 거 곱하기 전체 긴 거를 같고요. 그 다음에 수선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의 곱이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추가로 네 번째도 사실 있거든요. 네 번째 많이 쓰는 거. 자, 네 번째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자, 넓이 씁니다. 넓이. 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밑변을 BC, 높이를 AH 잡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BC 곱하기 AH 되겠죠. 아, 넓이를 얘기합니다.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 자, 그런데 밑변을
BC 말고 다른 걸로 잡을 수 있잖아요. 밑변을 AC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AC? 그러면 그때 높이는 얘랑 수직인 얘가 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C 곱하기 그때 높이 AB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둘 다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 삼각형 내에서 자 그러면 앞에 있는 2분의 1은 둘 다 없앨 수가 있겠죠. 양변 2를 곱해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곱하기 뭐는 밑변 곱하기 높이 알겠죠? 그거는 뭐랑 같다? 이거 곱하기 이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두 개가 어떻다? 같다. 다시 얘기하면 빨간색 밑변 곱하기 높이는 파란색 밑변 곱하기 높이랑 어떻다? 같다. 즉 빨간 두 변의 길이 곱한 거는 파란색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네 번째까지 보통 세트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어떤 모양이 있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쓸 수 있는 약간 공식 같은 거 그게 총 몇 가지다? 네 가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 왼쪽 변의 제곱은 왼쪽이 짧은 곱하기 전체랑 같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변의 제곱은 오른쪽이 짧은 곱하기 전체랑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운데 서 있는 거 수선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랑 다 같고요. 그 다음 끝으로는 뭘 생각해서 넓이를 생각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랑 같다. 즉 이변 곱하기 수선은 나머지 두 변을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를 약간 공식처럼 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외우듯이 하면 좋죠. 왜냐하면 이 모양이 가끔씩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이 모양을 써서 문제를 만들 때가 있거든. 실제 나도 만든 게 있고요. 고등학생 문제 중에. 그러니까 비록 중학교 내용이지만 외워두면 굉장히 고등학교 가서도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내용은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닮은 도형 문제는 523번이고요. 자, 밑의 그림에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DF가 닮음일 때 닮음 표시해놨죠. 이때 AB의 대응변과 각 C의 대응각을 차례대로 구하라.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대응변, 두 삼각형의 대응이라는 걸 얘기할 때 ABC 순으로 썼다는 거는 A에 대응되는 이 녀석의 점은 어디? D. 순서를 맞춰준다고 했죠. 순서를. A, B, C면 B에 대응하는 거는 E. C에 대응하는 건 F.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에 대응되는 점은 D. B에 대응되는 점은 E. C에 대응되는 점은 F라는 걸 이렇게 쓴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때 그러면 A, B에 대응되는 변은 누구냐? 당연히 D이겠죠. A에 대응되는 게 D고 B에 대응되는 게 E니까 이거 두 연결한 거니까 당연히 D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A, B의 대응변은 변 D, 이게 대응변이고요. C의 대응각. 당연히 점 C에 대응되는 점이 점 F니까 각 C에 대응되는 각은 각 F겠죠. 자, 그래서 그냥 닮은 도형을 표현한 방법. 닮은 도형은 기본적으로 대응되는 점을 순서에 맞춰서 써준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대응된 변이라든가 대응된 각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도 많긴 하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번. 항상 닮은 도형. 언제나 닮은 도형. 자, 문제는 527번이고요.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 두 정삼각형. 자, 이런 정삼각형이 있고 요번에는 커다란 정삼각형이 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얘들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일단 정삼각형이면 항상 어떻습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다 어떻다? 같다. 60, 60, 60. 그럼 이 커다란 것도 똑같이 60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닮은 조건, SSS, 그 다음에 SAS, 그 다음에 AA, 이거 중에 어떠한 닮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표현되는 것만 봤을 때는 각이 같은 게 두 개가 있죠. 60, 60, 60, 60. 즉,
A의 닮음이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두 정삼각형은.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닮은 도형이다. 정삼각형은 크기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닮았다. 모양이. 자, 이번에 두 정육각형 똑같습니다. 정육각형 모양이 달라질 수는 없어. 모양 자체가. 어차피 각이 다 일정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번, 두 원. 자, 원을 작게 그리든 크게 그리든 항상 똑같지. 둥그스런 원의 모양 아니야? 똑같죠. 원도 항상 모양이 닮아있죠. 그래서 3번 또 닮은 도형이고요. 4번, 정사면체. 정사면체가 어떤 모양입니까? 정삼각형 몇 개? 4개를 붙여서 만든 입체 도형이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밑에 삼각형 해놓고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2개랑 뒤에 1개랑 밑에 1개. 당연히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무슨 삼각형?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정삼각형은 항상 닮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정사면체를 이렇게 좀 큰 걸 그려도 이 작은 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닮음이다. 왜? 모든 면이 다 정삼각형, 똑같은 닮은 도형이니까 당연히 그걸로 구성된 정사면체도 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5번 부채꼴. 부채꼴은 항상 닮음이라 얘기할 수 있나? 부채꼴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부채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부채꼴 이렇게 그려보면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보면은 뭐가 다를 수 있다? 이 각도가 달라질 수 있죠. 각도가 다르면 모양 자체 닮지가 않죠. 각도가 이제 같아야 닮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두 부채꼴이 있다. 그럼 우리는 두 부채꼴 닮음이라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두 부채꼴 뭐가 같아야 된다? 요 중심각이 요 각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닮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다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유형 3번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문제는 530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EDC가 닮음이다. 자, 내가 이렇게 써놨다는 거는 A에 대응되는 점이 여기 E, 그 다음에 B에 대응되는 점이 D, 그 둘 다 C는 똑같이 쓴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이 표현한 것만 봐도 이때 ABC와 EDC의 닮은 비를 구하라. 닮은 비는 뭐였죠? 대응변의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 자, 그러면 이 그림 보면 A랑 C를 연결한 게 6cm거든? 자, 그러면 A랑 C에 대응되는 변, 즉 E랑 C를 연결한 거, 즉 얘랑 얘를 연결한 거, 요게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 두 대응되는 변의 길이 비라니까 닮은 비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보면 내가 여기 A부터 E까지 이 전체를 9cm라고 했단 말이죠. 이 전체를 9cm. 근데 여기서 E까지가 몇 cm? 6cm.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건 몇 cm? 이 남아있는 거는 3cm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녀석 길이가. 자, 그리고 요 변과 요 변이 서로 두 삼각형이 대응되는 변이고, 즉 그러면 두 녀석의 닮은 비는 6대3이 되겠네요. 6대3. 약분하면 2대1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닮은 비는 얼마다? 2대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응되는 변의 길이 비를 봤을 때. 알겠죠?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4번.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응용입니다. 문제는 538번이고요. 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랑 DF가 닮음이다. 닮아 보이죠? 그리고 A에 대응되는 대응점은 D, B는 E, C는 F라는 걸 이제 쓴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ABC랑 DF의 닮음비가 몇 대면? 닮음비가 3대 2다. 다른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면? 3대 2라는 얘기죠. 알겠죠? 이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자, 그럼 AB에 대응되는 이쪽 녀석의 변은 DE. 근데 그게 14야. 근데 우리는 두 녀석의 닮은 비가 몇 대면? 3대 2.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곱한 게 어떻다? 같다. 즉, 2AB는 곱하면 얼마? 42가 되겠네요. 그럼 양배 2로 나누게 되면 AB는 얼마? AB는 21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BC도 구해보면 되죠. BC에 대응되는 변이 누구다? EF, 즉 16이다.
근데 우리 이 녀석의 닮은비가 몇 대 몇? 3대 2다. 자, 그럼 역시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곱한 게 어떻다? 같다. 그럼 BC의 2배는 16 곱하기 4 하면 48. 양배 2로 나누게 되면은 BC는 얼마? 2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21, 24, 18을 더하면 되겠네요. 이 두 개 더하면 45, 45는 18 더하게 되면 63이 되겠네. 답은 4번.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닮은비가 3대 2잖아? 3대 2.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빨리 구할 때, 굳이 이것까지 안 쓰고 빨리 구해야 될 때 보면은 3대 2잖아. 14. 14는 2에다 뭐 곱한 거? 2에다가 7을 곱해서 7이 14잖아? 마찬가지로 이쪽은 3에다 뭐 곱한 거? 똑같이 7을 곱한 거. 3, 7이 20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변 16. 16은 2에다가 뭘 곱해야? 2에다 8을 곱해야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역시 3에다 똑같이 8을 곱해서 3, 8, 2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빨리 계산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DF 구할 수 있나? DF? 자, 3대 2야. 근데 3에 해당 녀석의 길이가 18이야. 3에다 뭐 곱한 거지? 3, 6에 18. 6을 곱한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2에다가 똑같이 6을 곱해서 6이 12가 될 거라는 걸 역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뭔가 닮은비를 통해서 길이 구할 때 빨리빨리 계산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 B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안 쓰고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 5번. 이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문제는 543번이고요. 밑에 그림의 두 직육면체 ABCD와 IJKL일 때, 자, 이게 사각형 기준 이렇게 쓴 거죠? ABCD. 이 윗뚜껑이랑 IJK라는 이 윗뚜껑이 닮음이다. 그러면 나머지 것도 다 닮음이라서 닮은 이체도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X 플러스 Y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형태상 FG에 대응되는 변이 여기에 누구? NO인 게 보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대응된 변의 길이의 비. 여기서 모서리로 해야 되겠죠? 입체도형이니까. 대응되는 모서리 길이의 비. 16대 12가 바로 닮은 비다. 두 입체도형에. 둘 다 4로 나누게 되면 몇 대 몇? 4대 3이 바로 두 입체도형의 닮은 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4대 3. 얘가 4일 때 얘는 3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누구부터 구할까? X부터? 자, 두 개, 그럼 앞에 썼던 거 쉽게 구하는 방법 한번 써볼게. 이 큰 거랑 작은 게 4대 3이다. 자, 그리고 큰 거에 여기에 대응된 작은 녀석의 변이 여기거든, 9거든? 9는 3에다 뭐 곱한 거죠? 3은 9죠. 얘도 똑같이 3을 곱하게 되면 4 곱하기 3은 12. 그래서 X는 얼마? 12란 걸 알 수가 있고요. Y가 어디 있니? Y는 여기 있구나. 여기에 대응된 변이 여기잖아. 자, 4에다가 뭘 곱해야 20이 되죠? 5를 곱했죠, 5. 그럼 이 녀석은 3에다가 5를 곱한 거고 있죠, 똑같이. 3에다 똑같이 5를 곱하면 3, 5, 15. 그래서 Y는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물론 정확하게 식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된다? X 대 요거에 대응되는 이쪽 변이 9. 9는 얼마? 닮은 비. 4대 3이랑 같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곱한 게 어떻다? 같다. 그래서 3x는 4, 9, 36. 이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긴 하지. 하지만 어차피 이 b를 써서 똑같은 걸 곱해서 된다라는 걸 써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 x는 12, y는 15.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27.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은 27이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 입체도형에서 닮음의 응용, 원기둥. 자, 이번에는 그냥, 내가 이번 유형 만들 때 그 모양별로 좀 만든 게 있어가지고, 앞에서는 그냥 직육면체였고요. 이번엔 그 기둥 형태인데, 자, 두 원기둥 A, B가 닮은 원기둥일 때, 원기둥 A의 밑면의 넓이를 구해라. 자, 이 원기둥에서 높이가,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얼마? 8이야. 높이가 10대 8. 이 높이를 나타내는 길이, 높이도 일종의 길이죠. 이 높이가 10대 8이란 거는 바로 두 녀석의 닮은 비도 몇 대 몇? 10대 8이라는 얘기죠. 닮은 비 자체가. 높이라는 높이도 길이니까 길이 비가 바로 닮은 비이기 때문에 자, 10대 8이 바로 두 입체도형의 두 원기둥의 닮은 비다. 그러면 2로 약분하면 몇 대 몇? 5대 4. 닮은 비가 5대 4.
그러면 두 도형을 구성하는 모든 길이의 비는 5대 4가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밑에 밑면에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도 5대 4, 지름의 길이의 비도 5대 4. 그럼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의 비도 5대 4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길이의 비가 5대 4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 4에 해당하는 녀석의 길이가 얼마? 4니까 당연히 이 녀석의 길이는 5가 돼야 5대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원기둥 A의 밑면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5니까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즉 25 파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체도형에서 닮은 비란 거는 두 이체도형을 구성하는 모든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다라는 걸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7번. 입체도형에서 닮음의 응용, 원뿔. 앞에서는 원기둥이었고, 이번엔 원뿔 모양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어차피 쓰이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닮음이니까. 문제는 550번. 자, 다음 그림에서 두 원뿔 A, B가 닮은 도형일 때, 원뿔 A의 밑면의 둘레 길이, 이번엔 둘레 길이 구해라. 자, 그럼 두 상황에 봤더니 뭔가 길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습니까? 있죠. 요거. 우리는 요걸 뭐라 부르죠? 모선이라고 하죠. 모선. 원뿔의 모선. 모선도 당연히 길이니까 두 녀석의 닮은 비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겠죠. 자, 얘는 모선이 9고요. 얘는 모선이 얼마? 10이니까 길이의 비. 즉 9대 12가 닮은 비가 된다. 3으로 나누게 되면 3대 4. 자, 그래서 이 두 원뿔의 닮은 비는 3대 4다. 그러면 다른 모든 길이의 비도 3대 4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의 밑에 있는 밑면의 반지름이 8이니까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 대 8은 역시 마찬가지로 3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역시 가까운 거 멀리 있는 거 곱하면 4x는 3, 8이 24, 4로 나누게 되면 x는 얼마? 6. 요새 길이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아니면 미리 어차피 이게 3대 4니까 8은 4에다 2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역시 똑같이 3에다 2를 곱한 거 6이 된다. 이게 생각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반지름 6이다. 우리가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 r. r은 반지름. 그럼 r이 6이니까 6이 12. 그 답은 12파이가 될 거란 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원의 둘레 길이 구한 방법 2파이 r.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삼각형이 닮은 조건. 문제는 556번이고요. 자, 다음 그림에서 두 삼각형이 닮은 도형일 때 두 삼각형이 닮은 비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닮은 비면은 그 닮은 비인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조건 세 가지를 보면 되죠. 첫 번째,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냐? SSS 닮음 조건.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의 비와 그 끼인가의 크기가 같냐? SAS 닮음 조건. 세 번째는 뭡니까? 두 각의 크기가 같냐? AA 닮음 조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문제 봤더니 각이 두 개가 있는데 뭐 같은 게 하나밖에 없어. 65도. 나머지 한 개는 직접 알아보면 되죠. 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70이랑 65도 하면 135. 그러면 여기 나머지 한 각은 얘는 45도가 돼야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65랑 45 더하면 120. 110. 그 나머지 한 각은 70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각이 같은 게 두 개 있나? 있네요. 70, 70, 45, 45. 당연히 두 개 같으면 나머지 한 각도 자동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닮음이 됐다. 자, 닮은 비는 서로 대응되는 길이의 비를 찾는 거죠. 자, 이 A는 몇 도랑 몇 도? 70도랑 65도 사이 변이죠? 그럼 여기서도 70도랑 65도 사이 변. DF, DE, 즉 F. A랑 F가 닮은 비네. 대응되는 변이네. 그래서 이 두 변의 길이 비가 바로 닮은 비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B. B는 뭡니까? B는 65도랑 45도 사이 변. 여기서도 65도랑 45도 사이 변. D네, D. 즉 B랑 D. 이제 남은 거는 C 대 여기 남은 거 E. 그래서 이 세 개의 B가 바로 뭐다? 다 닮은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맞는 거. 이 세 개 중에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있니?
A 대 D 아니고 B 대 E 아니고 C 대 D 아니고 A 대 E 아니고 B 대 D. 오케이. 답은 5번. 자, 쉽죠? 그래서 닮은 비라는 거는 대응되는 변의 길이 B다. 그러면 대응되는 변은 어떻게 찾냐? 보통 각도를 보고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70도랑 65도의 변? 여기서도 70도랑 65도 사이 변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이번에 유형 9번. 삼각형이 닮음이 되기 위해 추가될 조건이 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는 564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리고 두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 되려면 다음 중 어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 1번, 각 A가 45도더라. 여기가 45도고, 각 F가 60도다. 여기가 60도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로 두 삼각형의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일단은 같은 각이 하나도 없어. 이 상태면. 45도, 65도 합치면은 110? 여기는 70이 되겠네? 여기는 70, 60 합치면 130? 그럼 여기 남은 거는 50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봐도 같은 각이 두 개는 있어야 AA 닮음인데 같은 각이 하나도 없죠. 그럼 얘는 닮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번은 탈락.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얘기를 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세녀에서 닮은 조건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세 변의 길이 비가 같냐? 두 변의 길이 비와 그 끼인각 크기가 같냐? 아니면 각이 같은 게 두 개가 있냐? 그래서 이 조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2번, C는 70도. 여기 70도. 그 다음 D는 45도. 여기 45도. 자, 이 상태면 같은 각이 있냐? 일단 한 개는 있네. 70, 70. 자, 그럼 나머지 각을 구해보면 여기 합치면 얼마? 135도인가? 그럼 여기는 45도가 되겠네? 얘는 두 개 합치면 얼마? 115도야? 그럼 나머지 한 각은 65도가 되겠네? 자, 그럼 각이 같은 게 두 개 있습니까? 두 개 있네요. 그쵸? 45도, 65도, 45도, 65도. 자, 그럼 두 삼각형은 닮음이라고 볼 수 있냐? 볼 수 있죠. A의 닮음, 각이 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냥 뭐 돌려서 닮음이라 볼 수는 없고 뭔가 뒤집어서 닮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각의 그 위치를 봤을 때. 그래서 2번은 가능하다. 자, 근데 3번 AB 길이는 얼마? 16. 그 다음에 DF 길이는 얼마? 10이다. 이게 닮은 조건을 볼 수 있냐? 없죠? 이게 말이 되려면 이 나머지 한 변이랑 두 변의 길이를 알거나 아니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나머지 변, 뭐 2변이 됐든 2변이 됐든 나머지 한 변을 알고 그 끼인각 알거나 해야 되는데 이 조건만으로는 뭐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3번은 탈락이고요. 자, 그래서 4번 EF가 8이다. EF. 이쪽 길이가 8이래. 그 다음에 D가 9다. 이쪽 길이가 9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두 변가, 그 끼인가가 아는 상태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변가, 그 끼인가가 알아야 되는 건데, 일단 변의 길이 아는 것도 없고, 끼인각 중에 70도짜리도 표현된 게 없고,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4번도 탈락. 그 다음에 5번. 5번은 길이가 많이 주어져 있네. AB는 18. 그 다음에 EF는 얼마? EF는 8. 그 다음에 DF는 12. 자, 이것만 가지고 두 삼각형이 닮으면 얘기할 수 있냐? 자, 얘는 두 변과 끼인각 아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 이 끼인각을 알면 되는데 지금 끼인각을 몰라. 그리고 이 끼인각이 만약 65도로 똑같으면은 그때부터 비교해보면 알겠지. 65도 똑같으면 18대 12가 몇 대면 6으로 나누면 3대 2. 10이랑 8도 4로 나누면 3대 2. 길이 같네. 3대 2, 3대 2. 그러면 이 각만 몇 도가 되면, 이 각만 65도가 됐으면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 각을 모르는 상태니까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탈락. 답은 쉽게 얘기해서 2번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좋은 얘기를 하자면, 두 삼각형이 닮음일 때, 닮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이 모양을 돌리거나 뒤집어서 닮은 도형을 만들 수 있으면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집어도 돼요. 뒤집어서 닮아도 닮음인 거예요.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로 돌려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야 얘랑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였죠. 닮음이 모양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뒤집거나 돌려서 닮음이면 닮음이구나 라는 걸 알을 한 거예요. 알겠죠? 평면 도형에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210번 삼각형의 닮음 조건의 응용 SAS 닮음이라 되어 있죠. 문제는 567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D2의 길이 구해라. 요 길이. D에서 이까지 길이. 자, 일단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 뭔가 좀 의심이 가는 두 삼각형이 있어. 닮음인 것처럼. 모양이 닮아 보이는 게. 누구? 큰 삼각형 ABC랑 작은 삼각형 AED. 두 삼각형이 좀 닮아 보인다. 자, 아직 닮음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 그냥 닮아 보인다는 거야. 근데 내가 왜 AED 순을 썼는가? ABC랑 AED 순을 썼는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두 삼각형은 같이 쓰는 각이 있습니다. 요 각 A. 그쵸? 자, 각 A를 기준으로 이 삼각형 AB의 길이 B. 지금 AB라고 했으니까 옆에서는 연 녀석은 AE라고 해야 되겠죠. 자, 두 변의 길이 B를 구해봅시다. AB랑 AE. 자, AB는 14랑 10을 더하면 24. AE는 16.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8로 나눠보면은 3대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번에는 각 A를 기준으로 요 왼쪽 거 말고 오른쪽 거 AC. 큰 삼각형의 AC라는 변가.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은 AC면은 AD가 돼야 되겠죠? 이거의 B를 한번 구해보면 AC는 16 더하기 5니까 21이고요. 그 다음 AD는 14죠. 자, 그럼 이 7로 나누면 몇 대 몇? 3대2. 오케이. 각 A를 기준으로 큰 거의 요변과 작은 거 요변. 그 다음에 큰 거의 오른쪽에 있는 변과 작은 녀석의 이쪽에 있는 변의 길이 B가 똑같다. 3대2로. 두 변의 길이 B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으면 두 삼각형이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를 만족하고 있는 거죠. 즉 SAS를 만족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D. 당연히 D에 대응되는 변. D에 대응되는 변은 당연히 12. 요 변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거 왜 튀어나오냐? 자, 근데 우리는 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길이 B를 이미 구해놨다는 거죠. 3대2. 근데 큰 삼각형이 밑에 해당한 길이가 18이니까 이거에 대응되는 누구? D. 이게 바로 3대2다. 뭐 쉽게 생각해서 3 곱하기 6이 18이니까 6이 12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답은 얼마? 답은 2번. 쉽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모양을 보고 대충 이렇게 닮았을 것 같은데 라고 약간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빠르게 우리가 대응되는 변을 찾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두 대응되는 변의 길이 B를 같은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쉽죠? 뭔가 좀 미리 좀 알 수 있으면. 특히 이런 식의 뭔가 도형 안에 또 겹치게 그린 경우 무조건 크기 같은 각이 하나는 존재할 거니까 걔를 기준으로 대응된 변을 잘 찾으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삼각형의 닮은 조건의 응용 A의 닮음. 문제는 575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BD랑 각 C랑 같다. 여기 동그라미 표시해놨죠? BD, 이 동그라미 각이랑 각 C의 각이 같다. 자, 그리고 내가 길이를 준 게 AD 길이는 3, BD는 7, BE는 5, 뭐 이렇게 줬죠. 이때 구해야 될 거는 EC. E에서 C까지 길이를 구해라. 자, 일단 이 그림상에서 닮은 삼각형 두 개가 보입니까? 보이죠? 어떤 삼각형이랑? 일단 큰 삼각형 ABC랑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 A에 대응되는 거는 돌려야 되니까 2가 되겠네. 2. 그 다음에 EBD 라고 써야 맞겠네요. 그러면 두 삼각형 닮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내가 왜 이렇게 두 삼각형 닮음인지를 아느냐 하면은 이 큰 삼각형이랑
요 작은 삼각형이랑 같이 쓰는 각이 있잖아. 동시에 쓰는 각. 어디? 여기. 이거는 큰 삼각형의 한 각이면서 이 작은 삼각형 각이기도 하죠. 즉 같은 각이 하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힌트를 줬죠.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 어떻다? 같다. 즉 두 삼각형이 같은 각이 몇 개? 두 개. 그럼 무슨 닮음? A의 닮음이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A의 큰 삼각형 A에 대응되는 작은 삼각형의 변이 어디다? 2다. 2. 알겠죠? 돌리면 되니까 작은 삼각형을 요 각이 여기 오도록 딱 돌리면은 이게 대응된 게 A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대충 돌리면 이런 느낌? 요런 느낌? 이렇게 돌리면 2가 여기 오도록 돌리면 자,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 A, B, C랑 닮은 있는 거는 E, B, D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삼각형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 AB. 자, AB에 대응되는 변. AB에 대응되는 변이 어디입니까? AB에 대응되는 거는 EB. 자, EB가 주어졌냐? 주어졌네. 얼마? 5cm. AB는 3이랑 7 더하면 10cm. 즉, 몇 대 몇? 5로 나누면 2대1. 즉,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2대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우리 EC를 구하고 싶다. EC. 자, 그러면 큰 삼각형의 BC. 큰 삼각형의 BC의 B랑 BC에 대응되는 작은 삼각형의 변. BC니까 BD를 찾으면 되겠죠. BD. BD. 안 해요. 7cm라고.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길이의 B는 몇 대 몇? 2대1. 자, 그럼 이거 곱해보면은 BC는 얼마? BC는 1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이고, BC는 14. 자, 이 전체가 14니까 EC는 얼마가 돼야? EC는 9가 돼야 되겠죠? 9 더하기 5가 바로 14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EC의 길이는 얼마다? 9cm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 볼 때 이게 삼각형이 약간 돌려야 이게 서로 대응되는 쪽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런 건 좀 약간 돌리기 같은 거 좀 잘 할 줄 알면 좋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되게 무난하죠. A의 닮음. 특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삼각형 안에 선을 꺼서 새로운 삼각형 만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같이 쓰는 각이 하나는 있다는 뜻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2번. 삼각형의 닮음의 응용. 평행선이 있을 때. 자, 문제는 586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랑 D가 평행이다. 요 선이랑 D라는 선이 평행이다. 자, 이때 A, E와 BD의 교점을 C라고 하자. 여기 선을 연결하고 연결했다. 알겠죠? 요렇게 해서 교점이 생기면 이걸 C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길이 보면은 내가 준 게 AB는 9cm, AC는 6cm, C는 8cm를 줬죠. 이때 누굴 구해라? DE, 이 밑에 길이를 구해라. 자, 이 문제 가장 포인트는 뭡니까? 평행선을 준 이유가 있겠죠. 왜 줬을까? 자, 당연히 보통 평행선을 주면은 뭘 쓰라고? 여러분들 아는 거. 평행선 딱 주면 쓰라는 거 되게 뻔하죠.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내용을 쓰라고 보통 주는 거거든요. 문제 만들 때. 자, 그러면 이쪽 각을 동그라미라 하면은 이거의 억각이 여기니까 이게 동그라미. 여기 X라 하면은 이거의 억각이 여기니까 이게 X. 이 두 각은 막국지각. 즉, 각이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무슨 닮음? AA 닮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응되는 변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우의 삼각형에 요 6cm에 대응되는 변. 요거랑 동그라미. 밑에 삼각형에 요거랑 동그라미 8cm네요. 즉,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6대 8. 지금 몇 대 몇? 3대 4라는 거죠. 닮은 비가. 자, 그러면 우의 삼각형에 동그라미 X 사이의 변은 9. 밑에 삼각형에 동그라미 X 사이 변은 D. 이걸 비도 몇 대 몇? 당연히 앞에서 구했죠. 3대 4라고. 자, 그러면은 뭐 곱하고 곱해보면 알 수 있죠. 3D 4, 9, 36. 그럼 양면 뭐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약분돼서 얘는 얼마? 12가 되겠네요. 누가? D가.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란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역시 평행선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행선 줬을 때 쓸 수 있는 거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를 써서 뭔가 닮은 걸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좀 예상할 수 있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3번 직각 삼각형의 닮음 공통인 각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문제 600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 큰 삼각형 ABC고요. 점 M은 BC 밑에 변의 중점이고 여기서 뭘 했다? 수선을 이렇게 올렸다. 수직되게 이렇게. 자, 이때 AB 길이가 얼마? 6. 그 다음에 AC 길이가 8. 그 다음에 BC 길이가 10. 이렇게 세 변의 길이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DM. 그럼 여기서 이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냐? 2를 구해라.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되게 비슷한 모양이 많았죠. 닮음이 삼각형이 보입니까? 삼각형 누구랑? 삼각형 ABC랑 닮음인 삼각형. 자, 누가 봐도 요 직각,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왜? 삼각형 ABC랑 같이 쓰는 각이 여기 있잖아요. 공통으로 쓰는 각. 그 다음에 90, 얘도 90. 닮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A의 닮음. 자, 그런데 내가 지금 A, B, C 순을 썼으니까 90도에 해당하는 점은 M. M부터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B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B는 당연히 D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끝에 요 C. 같이 쓰는 각은 똑같이 C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A, B, C랑 대응되는 게 삼각형 MDC다. MDC.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DM, MD. 자, 그러면 변 MD. MD 대 변 누구? MD니까 AB. 길이의 비를 구하면 되겠네. 알겠죠? 자, 근데 AB가 어디입니까? AB. 여기 6이네요, 6. 그럼 AB는 6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두 삼각형의 이제 닮은비를 여기 쓰면 되는데, 닮은비 쓸만한 거 뭐가 있죠? 뭐 보이는 거 있나요? 요거? MC? 요 삼각형의 90도랑 공통인 각 사이 길이 B는 얼마? 길이는 5가 되겠죠. 절반이니까. 자, 그러면 역시 90도랑 공통인가? 90도랑 공통인가? 큰 녀석은 8이네요, 8. 즉,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의 길이 B가 8대 5.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작은 것부터 썼지. MD부터. 그러면 5대 8이라 쓰는 게 맞겠죠. 작은 것부터 썼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역시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곱한 게 어떻다? 같다. 즉, 8MD. 8MD는 6, 5, 30이다. 그 양변 뭐로 나눠주면? 8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MD는 8분의 30. 뭐로 약분하면? 2로 약분하게 되면은 4분의 15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자, 역시 일단 첫 번째, 닮음인 거.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형 안에 선을 끄면은 보통 같이 쓰는 각이 생기니까. 작은 거랑 큰 거랑. 그 기준으로 대응되는 이제 삼각형 찾고요. 그 다음에 대응되는 변을 찾아야 되겠죠. 즉, 대응되는 점. M에 대응되는 점이 큰 녀석의 A 쪽이다. 왜? 90도를 보고. 그 다음에 작은 녀석의 C는 큰 녀석의 C이기도 하다. 왜? 같이 쓰는 각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잘 찾아서 이제 대응된 변도 잘 찾으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4번. 직각 삼각형의 닮음.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을 때라고 되어 있죠? 문제 610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형 ABC. 여기 ABC가 있습니다. ABC. 직각. 두 점 AC에서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자, 여기 이 직각형 A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역시 마찬가지 C에서도 뭘 내렸다? 요렇게, 아이씨,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여기서도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렸다. 요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수선의 발을 각각 D랑 E라고 하자. 자, 그래서 내가 힌트 준 게 AD 길이가 3이고, B 길이가 6이다. 그 다음에 C 길이가 60cm다. 이때 구해야 될 그 누구 길이? 그러면 이 DB의 길이가 얼마냐? 얘를 구해라. 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닮음을 찾아야 되겠죠. 닮음. 자, 지금 원래 제일 처음 삼각형은 A, B, C였는데, 여기 양 두 점.
A랑 C에서 각각 수순의 발레려서 직각삼각형을 여기 하나 또 추가로 만들었죠? 자, 이 상황에서 닮은 게 있냐? 당연히 있으니까 문제는 냈겠죠. 자, 요 각을 동그라미 잡을게요. 그리고 요 각을 X라 잡을게요. 요 작은 삼각형에서. 자, 그러면 동그라미 X 하면 또 90도가 돼야 되겠죠. 나머지 한 각이 90도니까. 그런데 여기 봤더니 여기 동그라미 옆에 90도가 있어. 여기 그럼 이쪽 각은 얼마 돼야 될까? X가 돼야 세 각이 합하면 또 180이 될 수 있겠죠. 한 선 위에서. 그쵸? 그럼 얘가 X고 여기 90도다. 그럼 자연스럽게 위의 각은 뭐가 돼야? 동그라미게 돼서 두 개 돼서 몇 도? 90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닮은 삼각형은 작은 거 ADB 삼각형 ADB랑 누가 닮습니다? 삼각형 A에 대응하는 거 여기서 X에 있으니까 B BEC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건 누구 길이? DB, 요 길이. 자, 그러면 변 DB에 대응되는 옆에 있는 삼각형의 변. DB니까 EC가 되겠네요. EC. 우리 EC 길이 아닙니까? 10이네요. 10은 나머지 변. AD, 3. 자, AD에 대응되는 변. X랑 90도니까 6이겠네요. BE, 6. 즉, 1대2란 뜻이죠? 1대2. 얘랑 얘가 1대2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5가 돼야 5대10. 즉, 1대2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B 길이는 얼마다? 5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건 닮음인 걸 찾는 건데, 닮음 조건은 역시 A의 닮음. 각 두 개 같을 때. 물론 그걸 쓰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쓸 수 있는 특수한 성질. 나머지 두 각의 합은 90도다. 라는 걸 쓸 줄 알아야 뭔가 닮음인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쉽죠? 좀 찾을 줄 알면.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유형 15번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까 마지막에 했던 내용인데 문제는 619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자,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는 거죠. 수선의 발을 H를.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은 뭐냐? 누구 길이 구해라? AH 길이 구해라. 자, 이거 앞에 내가 했던 거 기억납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자, 첫 번째 뭐였죠? 이 왼쪽 거의 제곱은 왼쪽이 짧은 곱하기 긴 거랑 같다. 그쵸? 두 번째, 오른쪽 요쪽 변의 제곱은 오른쪽이 짧은 곱하기 긴 거랑 어떻다?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H의 제곱은 왼쪽 거 짧은 거랑 오른쪽 짧은 거 곱한 거랑 같다. 그리고 내가 가장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넓이 쓰는 거 기억합니까?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 거랑 같다. 기억나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지금 누구이기 때문에 AH야, AH. 자, 그러면 AH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한 것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제일 좋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넓이 쓰는 거. 밑변 15 곱하기 높이 AH는 밑변을 굴어봤을 때 높이는 12가 되니까 같아야겠죠. 물론 정확하게 넓이를 표현하려면 2분의 1을 똑같이 곱해줘야 되지만 뭐 어차피 곱하기 1에서 없앨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써도 되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AH의 길이는 뭐가 된다? 9 곱하기 11을 뭐로 나눈 거? 15로 나눈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3으로 약분하면 3, 3, 9, 3, 5, 15. 더 이상 약분될 게 있나? 없네요. 그 5분의 3 곱하기 12 36이 답이 되겠죠. 5분의 36 쉽죠?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유형 16번 접은 도형에서의 닮음 마지막 유형이고요. 문제는 62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직사각형 ABCD 원래는 직사각형 ABCD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ABCD에서 이 C를 접는 선으로 요 선을 기준으로 밑에 부분을 이 삼각형 EBC를 그냥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점 B에 해당하는 게 B' 여기 오게 된 거죠. 자, 이때 B'C의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라. 얘랑 얘를 연결한 거. 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었다.
여기 90도였단 거죠? 그럼 여기도 90도, 얘도 90도, 얘도 90도. 자, 그러면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에 되게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자, 여기를 동그라미를 생각하고 여기를 X 생각하게 되면 동그라미 X 하면 몇 도? 90도 돼야 되겠죠? 삼각형의 네가 180이 돼야 되니까 이 작은 삼각형에서. 근데 동그라미 옆에 90도가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90도는 여기까지 더하면 180이 돼야 된다. 다시 가면 이 동그라미랑 맞은편에 있는 걸 더하면 9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X. 근데 이것도 이제 오른쪽 직각삼각형으로 봤을 때 여기 이미 90도가 있네? 그럼 얘랑 얘 더해서 90이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동그라미 돼야 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닮은 삼각형 두 개가 생기죠. 누구? 왼쪽에 있는 작은 거. 삼각형 A, E, B 다시랑 누가 닮았다? 삼각형. 자, A에 해당하는 이제 직각. D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E에 해당하는 거. E는 X니까 B 다시. 그 다음 남아있는 거는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다. B를 왜 이렇게 못 썼지? 자, 그럼 이제 닮음비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쓸만한 변이 있느냐? 우리 지금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거. B-C인데, 자, 요 오른쪽 삼각형에서 아는 거는 CD밖에 없죠. CD. 즉, 동그라미랑 90도 사이변. 그러면 16대 이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랑 90도. 여기 있네. 8. 몇 대 몇? 2대 1. 자, 그래서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이거. B-랑 C. 요 변. 자, 요거에 대응되는 변이 X랑 동그라미. X랑 동그라미. 근데 중요한 건 이 녀석도 몰라.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 그럼 당연히 구할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뭘 해야 되냐? 어차피 이 길이랑 같은 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 다시 펼치면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즉 여러분들은 요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접은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요 길이가 어디랑 같겠습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요 길이랑 같겠죠.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B-D의 길이만 구하면 이 두 개 더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찾는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요 B-D 요거에 해당하는 길이만 구하면. 자, 그러면 선분 B-D랑 이거에 대응되는 변 X랑 90도 여기 있네요. 6cm. 큰 거와 작은 거의 비가 몇 대 몇? 2대 1. 자, 그럼 1에 해당하는 게 6이니까 2에 해당하는 거는 얘는 12가 돼야 되겠네요. 2대 1이니까. 그쵸? 자, 그럼 이쪽 길이가 12가 돼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거는 요 길이. 근데 얘랑 같은 게 누구? 얘. 또 얘랑 같은 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20. 근데 얘를 접으면 여기니까 우리가 찾는 B-C의 길이는 바로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죠. 써야 될 아이디어가 좀 몇 가지가 좀 짬뽕되어 있는 형태죠. 일단은 아까 했던 닮음인 도형 찾는 거. 그 다음에 놓고 봤더니,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 녀석인데 이거에 대응되는 변이 여긴데 이쪽 길이도 몰라. 둘 다 몰라.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더니 이 녀석이 뭐다? 접은 도형이더라. 보통 접었다는 거는 접기 전 얘랑 똑같은 모양이 밑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길이가 얘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특히 접은 도형 특성. 반드시 똑같은 모양이 생긴다는 거. 접기 전, 접은 후. 그걸 잘 알고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 내용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봤고요. 또 빠른 시일 안에 수업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 끝!